안녕하세요, 서우토반입니다. 오늘은 기아자동차의 스팅어 2.5 터보 차량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음성에 거주 중인 스팅어 차주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기아에서 나온 마이스터,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고요. 2.5 가솔린 터보 엔진을 장착한 모델입니다. 출력은 어떻게 되나요? 출력은 최대 출력으로 이제 기본 마력이 304마력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42 토크로 나와서 네. 굉장히 고성능으로 나온 차량입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얼마나 타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제가 이제 20년 12월 22일에 인수받아서 3개월 조금 넘게 운행 중입니다. 주행거리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주행거리는 지금 좀 많이 타서 6,500 네? 좀 넘겼습니다. 6,500km 넘겼습니다. 6,500이요? 네. 거의 차에만 계셨네요. 그냥 자꾸 부르더라고요. 이게. 같이 나가자 네. 이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금액 내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액은 이제 기본가 마스터즈 등급이라서 4,320만원에 옵션 썬루프하고 액세서리 패키지 제외하고 나머지 다 넣어서 4,950만원?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4,950만원? 네, 거의 풀옵션이죠. 그래. 그럼 취득세까지 포함하셔가지고 한 5,300. 네, 그 정도 나왔습니다. 5,200 정도? 현금 차량이신가요? 아니요, 할부로 끊었고요. 선납금 한 10% 넣고 이제 나머지 할부로 해서 월 한 80만원 정도. 네. 몇 년으로 하셨나요? 5년 할부로. 그러면 보험료는 얼마 나오세요? 보험료는 이제 제가 이제 가족 명의로 한 게 아니라 저 혼자 온전히 들은 거라서 나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네. 150만원 내고 있습니다. 딱 150만원 조금 안 되게. 그러면 이 차량 주유비 어느 정도 사용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유비는 제가 지금 키로수가 좀 많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제가 좀 서서 있는 경우도 많아서 거의 3개월 동안 100만원 좀 넘게 쓴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100만원 네. 가까이. 그럼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연비는 이게 2.5인데도 충분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가솔린인 걸 감안하면은 연비가 보통 그래도 10km 안팎으로는 나옵니다. 그러면 고속과 시내 나눠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시내 주행은 제가 막 밟지 않고 그냥 천천히 다닌다면 기본적으로 9km, 10km 정도 나오고요. 고속 주행은 평속으로 다닌다고 했을 때 12, 13 컨트롤 한다 치면은 15, 16 많게는 뭐 18km까지도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 장점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거의 탈국산에 가까운 디자인이라고 보죠. 아무래도 외형 디자인도 그렇고 내부적인 디자인도 그렇고 한국에 있는 차들 중에 제일 저는 이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는 가장 이쁘다. 네. 그러면 또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고성능 출력을 장착을 하다 보니까 6기통 3.3을 가지 않더라도 이제 2.5에서도 충분히 많은 움직임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GT카에 거의 걸맞는 차량이 이제 진짜 나왔다라는 느낌이 이제 장거리 다니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고속으로 다니기에도 나쁘지 않은 그런 차량이라고 봅니다. 2.5의 출력에 아쉬움은 없으세요? 3.3이 궁금하기는 하죠. 저도 타봐서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데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데일리카로 쓰기에는 이 정도 출력이면 굉장히 남는다고 봅니다. 그럼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무래도 뒷공간이 생각보다 이렇게 트렁크 공간이 넓어요. 트렁크 공간이 좀 넓어서 제가 이거를 디퓨저 배기구 나오는 쪽에 바꿨는데 그거를 싣고도 충분히 여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디퓨저가 들어가 있는데도 충분하다면 정말 넓은 거죠. 물론 뒷이어를 접어야 되지만 공간도 충분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장점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지비 관련해서 가장 좋죠. 국산이기도 하고 수리비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포톨 관련해서 사고가 있었는데 휠 갈고 언더커버 갈고 에어컨 콘덴서도 갈고 했는데 공인비가 나오면 많이 나왔지 부품값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어느 정도 나오셨나요? 부품값이 한 40만원 정도 나왔고요. 다 해서요? 네, 45만원? 공임이 이제 100만원. 공임이 100만원. 네, 공임이 이제 100만원이 나와서 수리비 관련해서도 이제 뭐 공임은 다 비슷비슷하니까요. 그 부품은 이제 외제차를 타다 보면은 몇백만원이 이제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운을 안 좋게도 좀 사고가 났는데 그래도 좀 싸게 잘 수리를 한 편입니다. 이어서 또 장점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도 많이 태우고 네. 뒷자리에도 사람도 타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편하다 말이 많이 들어가지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구나, 이게 진짜 GT카구나. 뒷자리에 타신 분들도 네.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뒷자리에 탔던 분들도 제가 물어봤거든요. 뒤에 많이 좁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그랬는데 아니라고, 이 정도면은 진짜 편안하다고, 편안하다. 승용차 탄 느낌이라고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또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이게 페이스리프트된 모델이다 보니까 기본 스팅어 차량에 비해서 내부적으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죽 시트가 이제 니파 가죽 시트가 들어갔다던가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상품성이 강화된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장점은 아무래도 사운드죠. 이게 레시콘 사운드 옵션을 추가를 하게 되면 액티브 사운드라고 해서 엔진음을 대신 내주는데 3.3에 비해서 배기가 안 들어간 느낌이 있어서 가상인 거는 티가 나는데, 그래도 예전 스팅어 차량에 비해서 그래도 소리가 좀 나아졌습니다. 앞에서 난 느낌이었는데 배기 사운드가 이제는 좀 뒤에서 난다는 느낌이 들죠. 원래는 앞에서 났다. 네. 이젠 뒤에서 났다. 뒤로 옮겨갔다. 그러면 또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이게 디자인적으로 3.3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2.5를 탐해도 조금만 디테일한 부분만 바꿔도 3.3처럼 느끼고 탈 수 있거든요. 감성 튜닝이 가능하다. 페이스리프트를 했음에도 많이 바뀐 게 아니라서, 마이스터 전에 스팅어를 타셨던 분들도 테일 램프라든지 디퓨저라든지 그런 것만 이제 교환을 하셔서 마이스터 신차처럼 네. 느낌을 내시면 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옆 동네는 갈아엎었는데 네. 여기는 기본을 유지하면서 잘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단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아의 품질 마감 문제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차를 타면서 여러 사례들을 많이 봤는데 마감 문제가 뒷좌석이 렉시콘 사운드를 안 넣게 되면 이제 스피커가 빠집니다. 어떤 차량은 한쪽에는 스피커가 이제 안 들어있는 상태로 스피커가 겉에만 달려 나오고 한쪽은 아무것도 없는 양쪽이 돼서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한쪽은 있고 한쪽은 없다. 예, 스피커가 들어있으면 모르겠는데 스피커도 없는데 거기를 스피커 달린 걸로 이렇게 해놔가지고 그래요? 양쪽이 다르게 나온 사례를 봤어요. 아, 역시 국산차는 국산차인가? 네. 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었죠. 검수 과정에서 이거 출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출고를 진행을 한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다른 건 없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외제차에 비해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앰비언트. 좀 많이 짜게 넣은 느낌이 좀 있어요. 마이스터로 오면서 하나가 늘어났거든요, 위에 라인이. 네. 원래는 없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줄밖에 안 늘어나는 상태라서 외제차를 보면은 이제 막 여기저기 그런 거에 비해서 많이 좀 아쉬운 편이고, 그래서 튜닝을 하시는 분들이 송풍구 안에도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를 집어넣고 그렇게 앰비언트 튜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에는 좀 잘 보이는 편인데 낮에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저 지금 차주인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네, 위에 앰비언트 라이트 한 줄 있는 게 추가가 된 거거든요, 이것도. 이게 추가가 된 거예요? 네, 그 밑에도 한 줄이 있는데 밑에는 거의 티가 안 납니다. 밤에 봐야 좀 보입니다. 그래서 밤에 좀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노렸나? 또 어떤 게 아쉬우신가요? 단점보다는 아쉬운 건데 그 홈커버가 싸구려 플라스틱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아무래도 이게 기아에서도 그래도 후륜구동 프리미엄 라인으로 나온 차량인데 이번에 K8 발표가 났는데 여기가 제네시스처럼 많이 네. 바뀌었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안 한 느낌이 좀 강하게 드는, 좀 아쉽습니다. 플라스틱인가요? 우레탄인가요? 네, 우레탄입니다. 여기 있는 거랑 같은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네네. 에어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가라고 생각도 했는데 요즘 나오는 것들 보면은 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서 할 수 있는데 안 했구나. 네, 아쉬움이 들죠. 그러면 또 아쉬운 거 어떤 거 있나요? 속도가 좀 올라가다 보면은 차가 측풍에 좀 많이 약해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이면은 옆에서 이제 밀리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옆으로 밀리는 느낌이 그러니까 난다. 이제 고속 주행을 할 때 안정감이 물론 있지만 외제차도 타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측풍에 많이 약한 느낌? 다리 같은 거 건너갈 때 옆에서 돌풍이 불면은 차가 한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모든 네. 차량이 그래도 좀 심한 느낌이 좀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교하자면 외제 차량 어떤 차량이라고 비교하시나요? 이제 520 비교를 하면은 520으로 할 때는 다리 건너갈 때 옆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분 적이 있어요. 안정감 있게 잘 고속 주행을 했었는데 차를 타고 나서부터는 가다가 옆에 차가 있으면 불안할 정도로 밀리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상황은 비슷하다고 보시고. 네, 그렇죠. 그러면 또 아쉬운 거 어떤 거 있을까요? 프리미엄 라인인데도 혜택을 크게 못 보는 느낌? 오토큐 같은 데 방문을 하면은 먼저 예약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몇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다 없어진 느낌이 들어요. 스팅어, 모하비, K9 그렇게 세 개는 프리미엄 라인으로 해가지고 후륜구동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그거를 원래는 오토큐 같은 데 방문을 하면은 예약 없이도 먼저 해주고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요즘은 몇몇 군데 제외하고는 안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고 프리미엄으로 갈 거면 좀 제대로 좀 해줬으면. 그리고 프리미엄 세차가 있거든요. 프리미엄 세차? 네, 연 2회 한정으로 해서 예약을 하면은 방문으로 해서 세차를 해주는 게 있어요. 꽤 퀄리티가 높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예약을 하려면 직원이 많지 않은 건지 모르겠지만 못해도 3달 걸립니다.
아, 그래요? 3달 뒤에 나의 세차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 굉장히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되네요. 네, 세차를 내가 중요한 날 전에 세차를 해야겠다.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 3개월 뒤에 추석이 오니까 네.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해놔야겠다. 네, 이런 3개월 식으로. 뒤에 뭐 여자친구가 100일이다. 네. 그러면 100일 전에 미리 예약을 해야 된다는. 100일 전에 미리. 네,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또 아쉬운 거 어떤 거 있나요? 가격 부분이 국산 차 중에서는 비싼 편이죠. 그다음에 유지 관리도 성능이 있다 보니까 높은 편입니다. 뭐 유지비 생각 안 하고 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차계부를 쓰거든요. 뭐 아까 연비가 좋다고 얘기했지만 타다 보면은 어우 내가 이렇게 많이 썼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잘 나가니까 네. 더 타면 네. 저처럼 이렇게 기름값. 4, 50만 원씩 나가게 됩니다. 또 아쉬운 거 있나요? 3.3과의 격차가 좀 있어요. 뭐 그게 당연한 거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게 많습니다. 뭐 3.3에는 오일 게이지가 들어가요. 2.5에는 그게 없어서 제가 아침에 냉간 시에 예열을 하고 싶어도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갔는지는 수온으로밖에 체크를 못 한다는 게, 고속연사들은 유온이 더 중요한데 유온 게이지를 3.3만 볼 수 있는 게 좀 아쉽죠. 300마력이 기본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일 온도가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넣어줄 거면 같이 해주지. 그러면은 방금 같은 거 3.3과의 차이 중에 기본적으로 2.5를 선택을 하게 되면 4계절 타이어 말고는 장착을 하지 못합니다. 썸머가 안 썸머 돼요? 타이어를 기본적으로 출고 시에 장착을 못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에 실험하신 것처럼 최고 속도가 리미트가 걸려 나왔을 가능성이 높죠. 이 차량은 아예 걸려서 나왔겠네요. 네, 2.5는 아예 리미트가 그렇게 걸려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설명이 잘 안 돼요. 3.3 타신 분들 중에서도 썸머 타이어 아니고 4계절로 타야겠다 하고 출고하신 분들도 그런 성능의 격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처음에 설명서에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그러면 또 아쉬운 부분은 없을까요? 2.5에서 사륜 옵션을 넣게 되면 기본적으로 LSD가 빠집니다. 처음에 LSD가 들어간다 라고 광고를 한 것과는 다르게 3.3에는 또 들어가거든요. 사륜을 선택을 해도 그 부분이 조금은 아쉽죠. 3.3 LSD 들어간 사륜이 40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네. 아니 그럼 LSD 값이 40만원이냐 굉장히 저렴하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죠. 근데 LSD가 안 들어간 거는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AWD를 넣게 되면 1대9로 나눠도 300마력 조금 넘는 차들은 뒤가 이렇게 돌릴 만큼 출력이 뒤로 몰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간다. 네, 하지만 용납은 안 되는. 이것도 미국 설명서에는 써 있는데 한국에는 안 써 있었던 걸로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AWD를 선택을 하면은 LSD가 빠지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많이 말게 나왔었고, 그 부분은 선택을 하실 때 네. LSD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도 잘 챙겨 보셔야 될 겁니다. 기왕이면 재밌게 타실 분들은 사륜을 제외하고 후륜구동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대표적인 경쟁 차종이 있죠. G70 구매 고민 안 해보셨어요? 네, 저도 G70을 구매 공인을 했었는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두 개 다. G70도 이제 2.5가 달린다 안 달린다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웬걸 다 갈아엎고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쁜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나는 가족 중에 쌍꺼풀이 혼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가족에다 쌍꺼풀 있어야 된다. 너는 쌍꺼풀 달아야 된다 하고서 성형을 시켜버린, 어거지로 맞춘 느낌? 패밀리 룩을 억지로 짜맞춘 느낌이 좀 강하게 들어서. 그리고 뒷자리도 좀 좁잖아요, 스팅어에 비해서. 그 부분도 감안해서 G70보다는 스팅어가 좀 더 낫겠다. 아무래도 이게 공차 중량이 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실망을 좀 하고 스팅어로 네. 결국은 선회를 한 경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 들어볼게요.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참고할 만한 거는 2.5에서도 제가 옵션을 많이 넣어서 지금 5천만 원이 넘는 거지, 세금 포함해서. 네. 옵션을 좀 타협을 한다면 충분히 가성비적으로 이 정도 고성능 모델을 사려면 300마력 넘어가는 엔진에 기본적으로 그리고 안전사양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내가 외형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조금 빼고서 타셔도 만족하실 만한 그러한 차량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조만간 기아에서 이제 전부 다 전기차로 전환을 할 걸로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내연기관 고성능 느낌을 받고 싶다, 싼 가격에 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추천드립니다. 이 차량 타고 다니시면 주위의 반응 어떠세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이 차를 출고했을 때 다 잘 샀다, 기왕 사는 거 좋은 거 잘 산 거 같다 라고 하는데, 역시 빠지지 않는 그 돈이면 보태가님들이 나오셔서 독일차 노려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았냐, 자, 그러면 좀 보태주시라고. 네. 그러면 좀 보태주세요 했더니 네.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지난번에 스팅어 2.0 차주분이 나오셔서 한 얘기가 딱 네. 맞는 것 같아요. 구매는 용기지만 유지는 현실이다. 그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본인이 사고 싶은 차를 사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대용품이 없었잖아요. 외제차에 대해서 국산차로 대체할 만한 게, 충분히 그걸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차량들로
나왔다고 요새 생각이 돼서, 물론 아직 품질 문제는 좀 멀었지만 성능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잘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2.5 엔진오일 이슈 관련해서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아직 2.5 터보에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감안해서 그냥 샀고, 외국으로 많이 수출이 되는 주력 모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현대기아에서 좀 더 잘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차를 구매를 했고요. 혹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하다. 걱정 너무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3개월 동안 6,500km를 타면서 엔진오일 체크를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감소가 그렇게 크게 눈에 보일 정도의 감소는 없어서 아직까지는 문제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정한 한국형 GT 한 줄로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고성능 모델이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저희 서우터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우터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